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도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900선 가까이 밀렸고 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92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오늘 일본과 홍콩 증시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언제쯤 이런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이 나오게 될지 참 막막한 시장인데요. 오늘도 시황과 업종 또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 닥터스탁이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을 전수해 주실 주식 선도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정적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도주 매매로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실 이 김대준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뵙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시장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1% 내외의 상승세로 반등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1.53%대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반등이 좀 기대가 됐지만 오히려 어제보다도 더 큰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3거래 연속 하락세인데요. 일단 코스피는 오늘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1.82% 낙폭으로 2,908포인트까지 밀리면서 2,900선도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92원까지 오르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3거래 연속 나타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또 개인이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의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오늘 3.46%까지 하락하면서 922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기관은 함께 매수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2,000개 가량의 종목들이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했던 쪽을 보면 보험주들이 이 금리 인상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많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5만 달러를 회복하면서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게임주 내에서도 네오위즈홀딩스나 게임빌, 위메이드 같은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수많은 섹터와 종목들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원료 가격 급등이라는 악재와 함께 오늘 삼성전자는 7만 1,000원대, SK하이닉스는 9만 6천원대에서 오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3,000선이 무너진 게 어제였는데 하루 만에 2,900선 가까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장 정말 좀 심각한데 어떻게 좀 관전평을 들어볼까요? 김동훈 앵커 혹시 투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좀 매물이 너무 무서워서 막 나오는 게 아닐까요? 시장의 가격에 상관없이 네. 주식을 던져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투매가 나올 때는
동참하라고 합니다. 네. 같이 동참해서 투매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투매에는 관망하라고 합니다. 지켜보라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 투매에는 공격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과연 몇 번째 투매일까요? 어제 지수가 2,94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장중 첫 번째 투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당연히 장중 내내 네. 투매 현상을 보이는 과정에서 시장이 흘러왔죠. 그렇다 본다면 오늘 장에서의 시장 전략은 관망이겠죠. 네. 관망으로서의 전략이고요. 내일 장이 되었지 또는 뭐 이후의 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째 투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는 그때 매수로서의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을 바라볼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판단이 기준이 안 섭니다. 특히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지지 라인을 붕괴시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두렵고요.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때 선배들이 얘기하기를 시장이 어렵고 판단이 쉽지 않을 때는 펀드멘탈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통상 주식 투자를 할 때 테크니컬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평선이나 또 봉의 흐름에 대해서 주가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접근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려울 때 근시안,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시장 접근할 때 판단이 안 설 때는 넓게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의 시장을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네. 크게 보면 우리 주변과 국내 시장에서의 펀드멘탈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 상황은 일시적으로 위축 과정을 지나오고 있지만 지난해 대비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의 기사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부분들이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최근 시장의 하락 압박 요인이 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와 기업들의 실적치가 지난해 대비해서 7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식시장과 경기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한 번에 방향이 설정됐을 때는 그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주변의 상황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현재의 주가 하락은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과도한 하락으로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투매가 나올 때에는 네. 우리가 매수로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오늘 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의 투매가 더 나오게 되면 매수를 하자. 그때는 좀 바닥을 잡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매수를 이제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봐야 할 그런 시기가 좀 온 것 같고요. 또 펀더멘털을 주목하라는 또 의견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사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투매는 심리적인 요인일 뿐이고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조금 더 주목해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으로 오늘의 시장 관전평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대준 주식닥터의 히든 종목, 관심 종목들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나와주셔서 첫 종목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여러분께 소개를 하여드렸던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과 OCI였죠. 네. 두 종목 흐름 마찬가지 오늘 장에서 지수 연동해서 주가 하락의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손절 구간과 보유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가는 OCI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을 이탈할 때의 손절로서의 대응을 하자라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특히 전문가들이 손절 라인을 잡아주고 이 가격 수준을 하향 이탈할 때는 손절로서 대응을 하십시오라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죠? 중요한 것은 장중에 그 가격을 살짝 깼다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기준을 어느 시점에 잡느냐가
종목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을 때는 주가의 봉을 기준으로 해서 흐름을 잡습니다. 봉이라 하면 마감 흐름에서 완성된 가격으로 진행된 봉이 완성된 봉으로서의 손절 기준입니다. 장중에 일시적으로 내려왔다 올라가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 접할 때는 장 후반부에서 해당 가격을 깨느냐 흐름에 대해서 손절 가격대로 정해주시기 바라고요. 대략 2시 정도 상황 하에서 주가 움직임을 관찰하게 된다면 네. 충분히 가격대를 마감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잡아서 예측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 깨지기 전 단계까지는 보유의 관점에서 대응을 하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현 시점에서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략과 흐름에 대해서도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OCI에 대한 지난주 여러분께 교육을 시켜드렸던 종목에 대한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그 월드컵 경기장을 지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적치도 올해 턴 어라운드 하는 형태로서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23,500원과 23,800원 구간에서의 그 지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3,500원을 하향 이탈할 때 손절로서의 대응을 하시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홀딩의 전략으로서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종목 다 오늘 장에서 주가 하락과 연동해서 다소간의 조정의 폭이 깊게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보유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히든 종목 OCI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과 함께 두 종목 모두 좀 낙폭 어느 정도 있게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최근에는 장중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노란톡에서 실시간 자세한 전략 제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김대중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 대응 전략 같은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분석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이 워낙에 지난 이틀간 많이 밀리기도 했고 또 간밤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장 초반에도 상승세를 보이긴 했는데 홍콩 증시가 개장한 다음 10시 반을 기점으로 또 급락세를 또 보였죠. 또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기조를 보여야 할지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한 구간인 것 같은데 또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현금과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둬야 할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시장이 왜 빠졌는지 이유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한 외국인이 팔아서 미국 시장이 빠져서 후행적인 지표에서 우리 시장이 하락했다. 이거는 해석의 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하락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중국의 지수가 하락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오늘 장중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럼 뉴질랜드의 금리 인상이 왜 우리 주식시장에 연동해서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달러화를 먼저, 환율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네.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진입에 대한 바로미터입니다.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추가로 매수를 할지 아니면 좀 더 빠져나갈지 환율의 편차에 의해서 이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달러 인덱스 지수라고 해서 달러 인덱스 지수의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가 교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뉴질랜드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뉴질랜드는 호주와 아주 밀접한 그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구성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유로화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스위스 프랑 또는 영국 파운드, 뭐 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어 있고 호주 달러도 달러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질랜드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화가 강세로의 전환이 됩니다. 강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는 약세로 그렇죠. 진행하게 되죠. 네. 우리나라 원달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원달러 가격이 1,190원 고점을 돌파하면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보유한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흐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진행이 됐고요. 전일 하락에 대해서 오늘장 시장이 얇아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매수세가 실종되었습니다. 이런 매수세가 실종된 가운데에서 거래가 기존 흐름보다도 작아진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 여파가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원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고 주식투자하시게 되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도 잡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네. 현 시점 내에서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얼마 정도로서의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론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같은 추세가 단기 이탈했을 때의 현금과 주식 비중은 5대 5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주식을 팔지 못했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항상 그러했지만 일시적으로 두 번의 투매, 세 번째 투매가 나온 뒤에는 자연스러운 기술적 반등에서의 V자 반등 형태가 나옵니다. 이 시점에 현금화 비중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뉴질랜드가 오늘 한 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또 우리 시장에는 원달러의 상승이 외국인의 매도로 이어지면서 좀 지수가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개인의 매수세, 좀 매수 여력, 좀 방어가 좀 약해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더 시장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현금과 주식 5대 5 유지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업종별 점검을 자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야말로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대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데 또 중국의 전력난도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또 석탄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관련 수혜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GS글로벌이 석탄 가격 급등 수혜주로 부각이 됐고요. 후성 같은 종목들도 장중에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에너지 공급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죠. 종목들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좀 전에도 구조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원자재의 흐름과 연동해서 추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3, 4, 5월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뭘까요? 원자재 관련해서. 네, 그때 인플레이션.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다라는 얘기에서의 네. 뉴스들이 많았었죠. 네네. 이때 풍산 같은 종목들이 연일 주가 상승을 보이는 데 있어서 시장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최근 상황에서는 천연가스의 움직임 그리고 석탄 가격의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의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관련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과 같이 추세적으로 상승했을 때의 시점을 우리가 돌이켜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네. 지난 세계 경기가 가장 좋았던 2003, 4, 5, 6, 7, 8 금융위기 전 단계까지의 세계 경기 호황 시절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 현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네. 유가가 150불 수준까지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또 천연가스가 16불. 네. 유가는 지금 70여 불 가격 네.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지금 6.5불 수준인 것으로 제가 좀 전에 파악을 했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전체 글로벌 시장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원자재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후선적으로 네. 해석을 해서 이들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결론을 드리고요. 네. 제가 여러분께 약간의 팁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의 시장을 판단할 때 주변 여건과 국내 경기 상황을 해석을 해볼 때 전체 변한 상황은 없고 시장의 경기는 좋아지고 경제 상황도 지난해 대비해서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습이다. 원자재 가격도 세계 경기와 발맞추어서 올해, 내년 흐름까지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목별로의 움직임이 돌아가면서 고점에서 밀리는 형태였습니다. 오늘도 석탄 관련 종목들이 고점에서 다소 많이 밀리는 형태로서의 흐름들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들 종목들에서 종목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원자재 가격이 추세적으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으로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서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천연가스, 유가 그리고 석탄 가격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관련주들의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네. 보시나요? 네. 경기가 좋아지면 네. 원자재 가격이 선행적 지표로서의 먼저 상승이 나타납니다. 네. 보통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우호적인 메시지의 시장 상황에 대한 해석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네.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네. 내 월급 빼고 모두 다 오른다. 원자재 가격 네. 올라간다라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과거의 경기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선발적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따라갑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후행적으로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악재로서의 영향을 보이겠지만 네네. 궁극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경기가 좋아지고 전체 흐름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시장에는 부담을 주는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이나 수혜주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또 그 중심에는 성장주 그리고 바이오주들의 급락을 또 특징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2차전지 소재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제와 오늘 좀 깊게 조정폭을 기록을 했고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경구용 치료제 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좀 급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성장주들의 대표 섹터라고 볼 수 있죠. 2차전지나 바이오주 이들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할 주요 포인트가 이 성장주에 대한 흐름과 금리를 연동해서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네. 강의 전에 짧게 여러분께 성장주에 대한 흐름과 앞으로 전망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주변에 바이오주, 셀트리온 3인방이 아니라 삼형제죠. 네. 보유한 지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네. 이들 종목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 어제와 오늘 주가 하락폭이 비이상적으로 하락하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간과 교환하면서 좀 기다려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네. 제가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여러분께 이 흐름과 해석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 시점 오늘 종가 지수가 끝난 상황 하에서의 대응은 보유 관점으로서의 전망이 맞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도 하락할 줄 몰랐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 관점 제시해 주시면서 잠시 후 강의에서 더 꼼꼼한 설명 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여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선도주 매매 전략의 비법 전수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나온 내용 노란톡방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경험이다. 주식닥터 김대준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모두에 여러분께 드렸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가 시장을 넓고 크게 보라는 말씀에서의 상황을 전해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첫 번째 강의에서 시장 전망과 흐름에 대해서 큰 그림을 드렸어요. 오늘 한 발 들어가서 그 그림에 밑그림을 하나씩 칠해가면서 이 시장을 대응하면서 업종과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가볍게 복귀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의 장은 상승장의 흐름에서의 추세가 살아있는 과정에서의 모습이다. 추세가 깨지기 위해서는 지난 고점을 하향 이탈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주가가 상승 N자형이라고 많이들 패턴으로 추세를 그릴 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 추세가 깨졌다. 이 종목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근거는 지난 고점을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깨고 내려가는 흐름으로서의 패턴이 만들어질 때 상승 흐름이 깨졌다. 하락 흐름으로 전환됐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을 판단해서 볼 때 오늘 장에서 지수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게 진행되는 가운데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난 허리라인이죠. 지난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지수 구간 2800포인트 구간에서의 가격대가 지난 고점 부근에서의 가격 수준입니다. 아직 그 2800포인트 수준을 깨기 전까지는 지금의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다라면 조정은 일정 부분 받겠지만 다시 가겠다라는 의미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의 해답은 추세가 살아있고 아직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시장의 상황을 설명드렸던 내용이 유동성 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세 번의 대세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이 대세 상승장의 과정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올라갔죠. 오늘 강의를 드리고자 하는 성장주, 금융장세, 실적장세, 가치주에 대한 흐름과 연동해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귀를 열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승장에서 모든 시장은 유동성, 돈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지난 2004년 상승장에서의 흐름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펀드, 대략 100조 원에 가까운 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지금의 장은 고객 예탁금이죠. 현재 70조가 넘는 고객 예탁금을 기반으로 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사고자 하는 매수 대기 세력이 잠재적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3, 4년 전에
현역으로 있을 때 고객 예탁금이 25조 원에서 3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의 70조 원은 그 당시에 금액 대비 2배 가까운 자산 규모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거 하나만 아시더라도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 본전 뽑아가시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환율 말씀을 드리면서 환율의 원리와 구조와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금리, 환율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들으시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시장은 패턴이 있습니다. 동일 반복적인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의 상승장은 금융장세 성격의 성장주가 가는 장입니다. 그럼 금융장세 성격의 성장주는 왜 가느냐? 앞에 돈 얘기를 했죠. 시장이 올라갈 때. 지난해 여러분들 과거로 시간을 여행을 떠나서 지난해 시장 어때 했습니까? 한 달에 200만 명의 계좌 개설이 유치가 되면서 고객 예탁금이 급증하는 형태로서의 시장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금리는 저금리였습니다. 이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성장주라고 말하는 2차전지라든가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 제약 관련 종목들,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럼 성장주는 저금리 상황에서 움직일까요?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R&D를 진행해야 됩니다. 연구개발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성과는 5년 뒤, 10년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성을 듣고 회사가 자금력을 통해서 투입을 하는 것이고요. 이 기술이 개발이 됐을 때 엄청난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성장주입니다. 현재의 상태보다 미래 가치를 통해서 주가의 확장 국면이 일어나고 있는 업종이 성장주라고 합니다. 이 성장주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금을 조력을 받아야 되겠죠. 주로 은행권에서 자금을 유치를 합니다. 대출을 받겠죠. 회사에 자금을 투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금리가 0.5%에서 1% 올라가는데 뭐가 크게 중요하겠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1억, 2억, 10억이 아니죠. 1000억, 조 단위의 대출을 받아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자 규모가 100억, 200억입니다. 100억, 200억이 0.5%에서 1%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100억이 200억이 되는 거고요. 200억이 4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술 개발에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보수적인 입장이 되면 이 회사의 주가 흐름도 돈을 계속 투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주가 압박 요인으로서의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의 가치주, 시장은 항상 동일한 패턴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리고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주가 조정 흐름에서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지금이 이 구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의 흐름이 성장주가 움직이는 금융장세 성격의 시장이었습니다. 기억을 잘 돌이켜서 지난해에서의 주가 흐름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 6, 7 어떠했습니까?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10월, 11월, 1월 들어서 어떠했습니까? 기술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엄청나게 움직이는 흐름에서의 주가 패턴을 보였습니다. 돈의 힘에 의해서 성장 섹터가 가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쉽니다. 왜? 시장의 패턴이 바뀌기 위해서, 패션이 바뀌기 위해서, 경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한 텀을 쉬어줘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과정, 흐름 진행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까지의 지수 조정과 시장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 과정으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3개월, 2개월 동일 패턴의 조정 과정이 진행된다. 그렇지만
시장의 흐름 자체는 살아있는 측면에서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장, 3개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개월 상승하고 지금 2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10월장, 단순하게 기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10월장에서 남은 기간 동안의 주가 흐름은 가격 조정은 선제적으로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기간 조정 성격에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3개월의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빠르면 10월 중하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늦으면 11월 정도 시장은 턴오버하는 과정에서의 방향 전환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과도기적 국면에서의 시장 패턴이 마무리가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주 섹터의 종목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가치주, 실적 장세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상황으로 시장의 패션은 바뀔 거다.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의 흐름은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흐름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은 금리냐, 높은 금리냐, 여기에 따라서 성장주가 가느냐, 기술 개발에 대해서 계속 돈을 투여하는 기업들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가치 섹터,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이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이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주는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에 돈이 많고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철강주가 그렇고요. 건설주가 그렇습니다. 항상 돈 버는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은 회사 유보된 자산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유보된 자산을 통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요. 기업을 확장하고요. M&A를 합니다. 시설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서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의 이 가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이전 단계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확장시켰습니다. 물건이 잘 팔리겠죠. 시장에 돈을 뿌렸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소비를 하게 되면 이들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해내면서 기업 가치와 실적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돈을 풀고 이 당시에 성장주와 금융장 성격의 시장에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한 텀 돌아서 가치주가 가는, 물건을 잘 팔아 실적을 내고 회사의 돈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전략적으로 하여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가치주가 가는 장세를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는 항상 연동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흐름이 계속 순환합니다. 리사이클합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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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모두 말씀드리는 지금의 장은 2024년까지 간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으로 성장주와 가치주가 순환하면서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라가듯이 돌아가면서 시장이 흐름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장 마음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하지만 크게 여러분께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주식닥터 김대준이 얘기할 때 지금의 장의 패턴은 첫 번째, 전제가 깨지지 않았다. 그럼 두 번째, 다음 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나는 종목이 많이 있고 어떤 가치를 알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10개, 20개, 30개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장은 분명하게 10월, 하순, 11월에 움직인다라는 전제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이 장에서는 가치주 섹터의 종목들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실 임무는 종목을 줄여가면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투자할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된다라는 정답에서의 오늘 강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장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시장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좀 감해 드렸다라면 너무너무 제 마음이 홀가분할 것 같고요. 힘드신 장 분명한 것은 지금은 빠질 것보다
바닥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시장 대응으로서의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미진한 부분은 노란톡,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과 내용과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대세 상승장 그리고 이 가치주, 성장주들은 이와 함께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 전망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오늘 강의 내용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크호스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본격적으로 히든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 구간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관심 종목을 좀 확인해 볼까요? 저도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똑같이 증권사 HTS를 보면서 여기에 관심 종목을 쭉 나열해 놓고 시장의 흐름과 종목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오늘 관심을 갖고 지켜본 세 종목이 있었으면 KP테크라고 이제 석탄 가격 상승에 대한 네. 그 흐름이 오늘 좋았던 종목이죠. 하지만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고점에서 크게 밀리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주식 투자의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을 진입하실 때 선제적으로 미리 들어가 있을지 아니면 움직임이 나타날 때 따라갈지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네. 제가 과거에 경험하고 시장에서 습득한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 탄력적인 종목은 움직일 때 따라가야 됩니다. 움직일 때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장중 흐름보다는 종가 수준에서의 흐름으로 가격이 마감되는 진행 가격을 확인하고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가격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뭐 상한가 근처에서의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개발 종목은 움직일 때 따라가는 거고요. 우량주, 대형주, 큰 종목들은 선제적으로 미리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상승하고 주가 쉬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종목이 KPF하고 네. 그다음에 낙폭과대였던 석유화학 관련 종목 내에서 롯데캐피탈 같은 종목들도 저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화재 모양 좋지 않습니까? 네. 네, 흐름도 아주 우상향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놓고 주시했던 종목입니다. 네, 일단 관심 종목 세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KPF, 롯데케미칼, 그리고 삼성화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히든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오늘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힌트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사 명이 잘 만든 회사입니다. 이름이요? 네. 네. 이름 내용이 네. 굉장히 잘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네. 어제 오늘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제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께 종목을 교육시켜 드리면서 흐름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94,000원 전후로 한 가격에서 1차적인 진입이 가능하고요. 일시적인 흐름, 오늘 시장에서 고점 대비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내일 장에서는 마이너스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94,000원과 9만 원 가격으로 한 수준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9만 원을 깰 때는 손절하는 형태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마지막의 힌트. 게임 관련주입니다. 오늘 게임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이 핫한 네,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죠. 살아있습니다. 네. 9만 원대입니다. 잘 만든 회사입니다. 이 정도 힌트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회사 이름과 제품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나온 신작이 굉장히 잘 만들어나 그렇죠. 보네요.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공개해 주시지 않았지만 게임주라는 힌트를 들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내일 국내 증시 전망 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방송 내내 여러분께 드렸던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 하락해서 어려운 장이긴 하지만 네. 지금은 바닥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주가가 빠질 때는 한없이 영원히 빠질 것 같지만 일정 시점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급반등의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경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주식 투자 경험치가 1년 이내이셨던 분들, 올해 시작하셨거나 지난해 주가 붐을 타고 시작하셨던 분들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식을 팔더라도 충분히 기회의 상황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그 포인트가 내일 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시장 지난 3거래일 동안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석과 함께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히든 종목, 게임주 한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는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자세한 설명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장 분석과 업종 점검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알찬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설명 들어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